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기질을 넘어서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쌤이 내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어쌤입니다. 많은 양육 전문가들은 내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기질을 알며 부모는 내 아이에 맞는 육아를 할 수 있고 아이가 갖는 어려움도 효율적으로 더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질이 같다고 다 똑같은 행동 특성을 보일까요? 까다로운 기질의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하나요? 말이 늦은 아이라고 다 똑같은 양상일까요? 자폐라고 진단받은 아이들의 행동이 다 똑같이 나타나나요? 절대 아니죠. 공통된 분모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행동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마다 감각적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기질을 넘어서 내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챙겨 보시더라고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아주 잘 챙겨보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나왔던 씬이에요. 아토피가 심해서 엄마가 연고를 발라주려고 다가갔는데 금쪽이는 엄마가 발라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연고를 바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고를 정말 아주 콩딱지만큼 묻혀가지고 발랐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엄마의 실수로 연고가 금쪽이의 입에 살짝 닿았었어요. 그러자 금쪽이는 생떼를 부렸었는데요. 이때 엄마가 일부러 그랬니? 라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금쪽이는 심지어 엄마 머리까지 잡아당기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것을 보고 엄마에게 금쪽이는 촉감이 예민해요 라고 금쪽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해서 엄마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금쪽이가 생떼를 부렸을 때는 엄마가 일부러 그랬니? 라며 진위를 설명하기보다는 촉감이 예민한 금쪽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래, 금쪽이는 연고 바르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금쪽이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엄마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처럼 부모가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놓치게 된다면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임, 촉각, 청각, 시각, 냄새와 맛 5가지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좋아하는 감각을 관찰을 해보시고요.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친구들 중에요, 정말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몸을 흔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고요. 달리기를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움직임이 둔감한 감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그네, 미끄럼틀, 시소 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때로는 차를 탈 때도 멀미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여기저기 잘 부딪히고요. 유독 잘 다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제대로 가지고 놀지 못해서 계속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논다거나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들을 잘 따라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돌아다니고 많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생일 케이크 촛불 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촛불을 불어서 끄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은 잘 못하는 친구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임에도 잘못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감각적인 특성은 바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촉감입니다. 오랫동안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소파 밑에라던가 책상 밑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불로 자신의 몸을 돌돌 말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헐렁한 옷보다는 꽉 끼는 옷을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도 들이박는 수준으로 그냥 거침없이 다가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딜 가나 두 손에 물건을 쥐고 다닌다거나 때로는 물건을 입에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세게 부딪혀도 다쳐도 잘 울지 않는 친구들은요. 바로 감각적인 특성이 촉감이 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손에 끈끈한 것이 닿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옷의 질감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옷 안에 택이 있잖아요. 이 택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쓰거나 장갑 끼는 것을 싫어하고 머리를 감거나 자르는 것을 싫어하고 바삭바삭하거나 쫄깃한 음식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감각적인 특성은 바로 촉감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친구들, 특정한 음악이나 특정한 소리를 내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과장되게 말을 걸면 좋아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감각적인 특성은 바로 소리에 둔감하다는 것인데요. 소리에 둔감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아이의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다거나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요,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로 말해주면 좋아하고 아주 멀리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감각적인 특성은 바로 소리에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각입니다. 집에 불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반복하는 친구들, 전등 불빛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친구들, 책장 넘기는 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얼굴 앞에서 자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같은 반복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친구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한 줄로 세우면서 가지고 노는 친구들,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옆으로 흘겨보거나 독특한 각도로 사물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감각적인 특성은 바로 시각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자기 눈을 자주 깜빡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감각적인 특성은 시각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냄새와 맛인데요. 사물의 냄새를 맡거나 핥아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바로 냄새와 맛에 둔감한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간이 강한 음식보다는 간이 밍밍한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냄새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은 냄새와 맛에 예민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가 어떤 감각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아이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특성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모님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